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태평양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무위탄도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 성격이며 어떤 나라나 목표물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ICBM의 경로나 정확한 태평양 내 탄착 지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관련국의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와 장비의 성능, 관련 병력의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시험했으며 예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ICBM을 발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1980년 5월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국의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른 행동이었다면서 양국 간 시험 발사와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교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오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본부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으로부터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이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의 목표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사일은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 발사됐고 모사드 본부는 그 지역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 나파키에 내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바논 보건장관은 23일 아침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569명이 사망하고 1835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32기와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며 이 중 드론 28기와 미사일 4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올레키퍼 주지사는 오데사 지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4발 중 한 발이 개활지에 떨어졌다며 미사일 잔해로 인해 트럭 2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도 공격해 비행기 경납고 1개동이 파손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인스크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현지 당국자가 이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도네츠크를 비롯한 동부 전선 내 마을들을 잇따라 점령하는 등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틴은 너무도 많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의 전쟁은 대화로 종료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암초 인근을 순찰하던 중 중국 해군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군 헬기의 이 같은 행동에도 필리핀 항공기는 임무를 완료했다면서도 중국 측의 행동은 항공기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보로암초는 필리핀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해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국이 단합해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언급하던 북한 문제를 올해 연설에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4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국이 단합해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언급하던 북한 문제를 올해 연설에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전 세계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렇지 않다며 리더로서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many look at the world today and see difficulties and react with despair, but I do not. I won't.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 수단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쟁과 기아, 테러, 잔혹성, 기록적인 난민 발생,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사회의 갈등, 인공지능의 잠재력, 그리고 이를 통한 심각한 위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이자 시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우리를 갈라놓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과 우리가 매년 이곳에 모여 지켜온 파트너십의 원칙이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test is to make sure that the forces holding us together are stronger than those. 또한 나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원칙을 지지하고 침략에 맞서 굳건히 서 있으며 오늘날 격화하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와 기아 질병과 같은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서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푸틴의 전쟁이 이미 핵심 목표에서 실패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남아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등 중동 내 분쟁과 중국과의 경쟁 문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베네수엘라와 수단 관련 사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짧게 거론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4분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 회의장에 모인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종종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선 김성 유엔 주재 대사를 포함한 3명의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반부엔 한 명의 대표만이 남았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194개 나라가 연설에 나서며 이 중 미국을 비롯한 74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단에 오릅니다.
첫날인 이날은 미국 외에 터키와 스위스, 카타르, 베트남 정상 등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반 토의 둘째 날인 25일 오전에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장관을 파견한 한국은 오는 27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대사급 인사가 나서는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단에 오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서 거둔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4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끝으로 공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미국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다시 개최됐고 지난 6월에 공개 브리핑이 2년 연속 열렸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중국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를 촉구했으며 러시아 인권 특별 보고관직을 신설하고 러시아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렸으며 유엔 총회에서 141개 나라를 규합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주도하고 러시아 인사들이 유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며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지원 개선을 위한 새 유엔 메커니즘 설립을 주도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에 유엔에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 제기와 러시아 침공 대응 및 중동 갈등 조율 등을 유엔 무대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악화됐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wars that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III,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anybody can imagin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무기 거래 등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two immediate and interrelated steps that we must take. First, we must address Russia's growing cooperation. 이어 이란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학살과 고통, 파멸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과 곡물 저장고, 항구를 파괴하고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전소와 난방, 천연 가스 시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러시아, 북한, 이란의 행동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ctions by Ira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이란과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푸틴이 북한과 이란에 더 많은 것을 줄수록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s North Korea ramps up its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utin has reciprocated with military commitments and with money. 최근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조약을 부활시켰고 지난 3월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2022년 이후 15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 그 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러 협력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 장관들도 북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소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며 강조된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 체제 주축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constitutes an unequivocal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관여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몰타와 일본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각국의 규탄을 일축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14년 서방이 선동한 쿠데타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이 잔인한 내전을 일으켰다며 이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민스크 협정으로 2015년 갈등이 봉합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инспирированного Западом в 2014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разу же развязал кровавую гражданскую 이어 그러나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권은 협정을 이행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무장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거주 중인 친러시아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24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 등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는 것입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이전을 중단할 것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종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독립, 영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지원 가속화 대출 절차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G7을 비롯한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고 굳건히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very country around this table, and so many more, stand strongly and firmly with Ukraine. We're determined to see Ukraine's success. We're determined to support 그러면서 its people.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에 이번 G7 외무장관 의장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4일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는 앵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한국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운반 체계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분야별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행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양국의 모든 역량이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서북 도서 및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측은 북한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 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성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대표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전자권 전환에 요구되는 올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자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앙카리 부차관보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제25차 키드 회의가 국가나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미한 동맹 국방 비전에 따른 동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6차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양국 간 군사계획 및 활동을 조정하는 정기적인 회의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양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routine meeting that takes pla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s used to coordinate ongoing military planning and activities. And it i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키드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안보 및 군사 문제를 다루고 한국 방어와 영내 안정,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량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25차 회의에서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관련 사안은 언제나 키드의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Xi Jinping! Xi Jinping! Stop killing North Koreans! Stop killing North Korea! China! China! Stop the repatriation! Stop repatriation! 시진핑, 북한 주민 살해를 중단하라. 중국,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24일 미국 워싱턴 DC 중국 대사관 앞 북한인권단체연합인 북한자유연합 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문구가 쓰인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전달하는 호소문을 펼쳐 보이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뿐 아니라 고문 방지 협약에도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이 두 협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re just asking China to uphold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they're a signatory to include the Refugee Convention, but also the Convention on Torture. 북한 자유연합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했고 2009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한국 서울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20개국 49개의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워싱턴 집회에 참석한 이중인 선교사는 이 같은 호소가 중국 정부에 전달돼 탈북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20개국 그리고 49개 도시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여론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만 본인들 원하는 난민들이 되지 못하고 자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말 정치범 수용소와 지옥 같은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들은 시 주석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탈북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허용하고 단순히 한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탈북민들은 전 세계의 다른 난민들과 달리 한국 헌법에 따라 바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간 고초를 겪다가 지난 2009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저스틴 서 씨도 참석했습니다. 서 씨는 중국 대사관을 향해 당신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당신의 어머니와 딸과 아내가 성매매에 팔려간다고 생각해 보라며 좋은 일이라고 말할 건가 아니면 악마 같은 일이라고 말할 건가 반문했습니다. Slavery your family members and sex trafficking your mother, your daughter, your wives. Are you going to say it's a good thing? 집회에 참가한 김재익 목사는 현대판 홀로코스트인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600만 불의 유태인들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홀로코스트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이 그 인권과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또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 참혹하고 많이 죽어가고 굶어 죽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이미 강제 북송됐거나 아직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김선양 씨는 양강도 출신으로 탈북했다가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현재 중국에 억류 중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며 중국에 4세와 6세의 아들이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날 집회 뒤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탈북민들의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탈북민 문제에 관해 깊은 우려가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극악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deep, deep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are totally in one voice on this. 미국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 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3일 BOA에 보낸 이날 집회 관련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도 거론하며 끔찍한 관행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OHCHR은 24일 우리는 한국 국민 6명이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식량 박탈, 기본적인 의료 및 위생시설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가족 및 친지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데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구금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해당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지난 19일로 억류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10년째 북한에 구금되어 있는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 및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재노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4일 변호인이나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운명과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2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이들 억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억류자 가족 가운데 한 명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나는 북한이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제네바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단독 면담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 6명 등 모든 억류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EU는 다른 국가 국민이 북한에 자의적으로 억류되고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한편 이들에 대한 건강 및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북한의 정기적이고 공개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지난 4월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김정욱 선교사와 북한에 억류된 다른 5명의 한국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이들의 석방과 함께 국제인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씨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8일엔 김정욱 선교사와 중국 단둥시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북한으로 유인돼 체포된 김국기 목사를 해당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23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는 오늘 10월 유엔 총회 기간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열리는 시점과 맞물린 매우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And naming North Korea and bringing up the case of these three pastors. 킹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가가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 인력이 상당한 보안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2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북한 해커들에게 접근 경로를 열어주고 지적 재산을 탈취하며 악성 랜섬웨어를 심은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사이버 보안업계가 함께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바나트 분석가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님, 맨디언트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추적해 왔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습니까? Several years ago, we started working on a cyber group that we have classified as APT45. They are the hackers that are... 매년 전부터 저희는 APT45로 분류한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특히 무기 프로그램과 제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해커들입니다. APT45를 분석하면서 북한 IT 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IT 인력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에 속해 수익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IT 인력은 단지 수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까? 포춘 100대 기업 수십 곳에 채용돼 있다고 맨디언트가 밝혔는데요. I'd say the severity is the potential there is what's scary. Does North Korea have the capability? 저는 이들이 잠재적으로 끔찍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전 세계 기업에 고용돼 있고 내부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고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공격을 했죠. 이 IT 인력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증거는 없지만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이라면 적어도 북한인 위장 취업에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디라도 붙길 바라며 무작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님, 북한 IT 인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침투한 것은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하위 직종을 겨냥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업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해서입니까? Sometimes you can do all the right things and they still get by. And I think that's what we see with North Korea as a whole. They're extremely agile.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매우 민첩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보다 더 빠르게 사기 수법을 개발합니다. 구글과 맨디언트, 고객사가 함께 북한의 수법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관련 직무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은 원치 않죠. 구체적으로 서버 개발이나 웹 디자인을 원합니다. 원격으로 어디서든 최소한의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원하죠. 이들은 7개에서 10개의 직업을 가지고 24시간 내내 일하는데 근무 시간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확실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자신의 직무 책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셨는데요. 하지만 미국 기업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이 인력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Now, in that report that you're referencing, that's just our data. That's stuff that we've seen with our incident responses. That's stuff that we've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피해자와 표적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PT나 다른 해킹 그룹이 파괴적인 공격을 할 때 북한 IT 인력이 어떻게 인간 백도어 역할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접근 경로를 만들어준 것이죠. 또 북한 IT 인력이 지적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회사를 떠난 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북한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부르는 해커가 북한 IT 인력과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도 봤습니다. 문스톤 슬리트, 시트린 슬리트 등의 해킹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APT와의 연관성 등 파괴적인 공격, IT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저는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안 기업이나 방산 기업에도 북한 IT 인력이 침투할 수 있고요. Absolutely, and we've seen that. We 100% have seen that. Not to mention in some of the latest indictments by the DOJ.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 법무부의 최근 기소장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APT가 각기 다른 직급에 있는 IT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IT 인력의 직급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의 무리가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미국 정부 직업을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도 기소장에 나와 있죠. 위협은 실질적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님, 이들 IT 인력이 마치 미국에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한 조력자가 올해 기소됐습니다. 미 사법당국의 노력을 통해 미국 내 노트북 농장들을 모두 없앨 수 있을까요? Absolutely. That's a very, very big effort for us too. Facilitators. North Korea is going to run its schemes. They're going to. 물론입니다. 조력자들을 겨냥한 집중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노트북 농장 사례를 보면 조력자는 동남아시아 국가 사업가에게 얼굴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순진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깊고 얽힌 그물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노트북 농장을 없애기 위해선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어떤 동향을 보일까요? I think we should see a decrease in a sense, but there is no real decrease with North Korea. All they're going to do is switch tactics and either move. 어떤 의미에서는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전술을 바꾸고 다른 형태의 계획이나 사기 활동을 벌이겠죠. 이미 유럽에서 비슷한 활동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고용 자격 확인서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직원을 검증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고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들을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우 독특하고 다면적인 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획일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모두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가로부터 북한 IT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과 파장, 대응책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4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18도에서 최고 26도, 안주 최저 16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남포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7도에서 최고 25도. 평안북도 역시 흐립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6도, 최고 25도. 수풍 최저 15도, 최고 23도. 강계 최저 13도,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용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 최저 19도, 최고 26도. 용연, 최저 16도, 최고 25도. 개성, 흐리고 한때 비 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사리원, 최저 18도, 최고 26도. 신계, 최저 18도, 최고 26도. 한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 15도,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장진, 최저 8도에서 최고 18도. 해산, 최저 9도에서 최고 20도. 원산, 최저 17도에서 최고 24도. 평강, 최저 15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선봉,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 삼지연, 최저 6도에서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오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본부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으로부터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이 방공 체계에 의해 요격됐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의 목표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사일은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 발사됐으며 모사드 본부는 그 지역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 나파키엔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레바논 보건장관은 23일 아침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569명이 사망하고 1,835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32기와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며 이중 드론 28기와 미사일 4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올레키퍼 주지사는 오데사 지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4발 중 1발이 개활지에 떨어졌다며 미사일 잔해로 인해 트럭 2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도 공격해 비행기 경납고 1개동이 파손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인스크 마을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현지 당국자가 이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도네츠크를 비롯한 동부 전선 내 마을들을 잇따라 점령하는 등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틴은 너무도 많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의 전쟁은 대화로 종료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을 순찰하던 도중 해군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군 헬기의 이 같은 행동에도 필리핀 항공기는 임무를 완료했다면서도 중국 측의 행동은 항공기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에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분쟁으로 영내 확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24일 국제사회에 양측 간 분쟁 종식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벌이는 가자 지구의 영구 휴전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극단적 야만주의 종식을 즉각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은 모두를 위한 평화를 추구하며 어느 나라와도 충돌할 의도가 없다면서 중동에서의 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도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레바논과의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지상 침공을 개시하고 싶지 않으며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넌 대사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확전 방지를 위해 제시했던 구체적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레바논 정부와 국민이 헤즈볼라의 공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지는 분쟁 종식에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자지구, 레바논, 우크라이나,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을 언급하면서 분쟁의 책임자로서 면죄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단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국제법을 짓밟을 수 있고 유엔 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자국민의 안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로 이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